최근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은 내각사이버보안센터가 중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발표입니다. 일본의 내각사이버보안센터는 미국 등 외국과의 극비문서를 관리하는 등 사이버 보안 대책의 사령탑입니다. NISC는 2000년에 내각관방보안대책 추진실에서 출발해서 몇 차례의 조직 개편과 확대를 거치면서 지난 2015년 일본 보안의 핵심 사령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핵심 기밀 관련 정보를 다루고 사이버 보안 전략을 결정하는 일본 내 핵심 정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센터 측은 중국의 해커에 의해 그동안 5천여 통의 핵심 이메일이 누설되었다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메일 관련 시스템에 해커들의 접근이 있었고 결국 개인정보를 포함한 메일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가 밝히고 있는 원인은 사용하고 있는 전자메일 관련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메이커는 미국의 바라크다 네트워크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센터의 발표 이후에 일본 언론에 의해 자세한 내막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 정부가 백악관을 통해서 직접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럴 리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던 일본 정부도 불안한 마음에 시스템 회사인 미국 바라쿠다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바라쿠다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사에 지난 5월 23일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 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계 해커 집단이 공격을 했다. 그 조직은 UNC 4841로 불리고 있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해킹 방법과 상황도 설명해 주었는데 해커가 보낸 악성 메일을 부지런히 확인한 센터 직원들과 이런 해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발각하지 못한 내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내각사이버보안센터의 발표는 이미 그 전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대서특필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인민의 반군 해커들이 일본 방위에 관한 최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미국 국가안보국이 중국군 해커들이 일본의 가장 기밀성이 높은 보안 시스템에 침입했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일본으로 떠나서 당시 방위대신에게 특별히 상황을 설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군 해커들은 2020년 발각 이후에도 꾸준히 일본의 최고 기밀망에 들락날락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미국 측에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염려를 전했다는 사실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너무 취약해서 일본에 건넨 미국의 기밀 정보가 술술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군의 무기능력 평가나 중국 잠수함의 위치 정보, 통신을 감청한 내용, 미군 정찰기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 등을 일본에 제공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일본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너무 허술해서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강한 불안감과 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방송은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층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야 의원뿐 아니라 IT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외무상을 지낸 자민당의 사토 의원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연봉 문제를 꺼냈습니다. 사토 의원은 현재 고도의 기술을 이해하는 책임자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 사무차관급의 연수입인 2,300만엔, 약 2억 1,20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봉을 여기에서 대폭 올려주면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난 화이트 해커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에 숨어있는 수많은 화이트 해커 고수들이 월급이 적어서 사이버보안센터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석한 다른 토론 멤버들도 해외에서는 우수한 화이트 해커에게 1억엔 약 9억 2천만원까지 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그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면 된다고 지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한 방산업체가 초임 2천만엔 약 1억 9천만원의 사이버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이력서가 전혀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급여를 더 올려서 제시하지 않으면 초보 디지털 인재들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IT 전문가들은 연봉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디지털 인재 부족 문제는 지난 3년 전 디지털청이 출범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디지털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시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디지털청 폐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디지털청은 한국일본통치청이라는 시위가 인터넷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스가 총리가 일본은 디지털 선진국가인 한국처럼 되는 것이 목표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된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목표를 밝힌 것인데 황당한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청은 한국처럼 감시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유로 디지털청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스가가 디지털청의 인재에 대해 해외에서 인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디지털청 설립과 운영에 한국인이 뒤에서 다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이 발언 이후 많은 일본인들은 바로 한국인을 디지털청에 끌어오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디지털청의 핵심 인물의 한국인들이 대거 기용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각 지자체가 디지털 인재 채용을 위해 국적조항을 채용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청에서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면접 채용을 하는데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결국 면접관을 모두 순수 일본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호적증명서 소지자로 면접 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1교포이거나 조부모와 부모 중에 한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리를 몇 달 동안 하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결국 각 지자체들이 먼저 디지털 인재 확보해서 일본인이 아니어도 된다로 수정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국적조항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적상 일본인은 IT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디지털화의 가장 큰 문제는 IT 인력의 부족과 각 지자체마다 각자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1718시정촌마다 현지 시스템 업체와 각각 거액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IT 인력의 부족은 본사에서 깔아준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할 직원이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보아도 각 지방 도도부연의 공무원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육시킬 수도 없다 보니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1946년 헌법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치권 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와서 각계전투해온 뿌리가 깊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려면 이 복잡한 지자체 조직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십 년 동안 도장만 찍고 팩스만 보내던 공무원들은 머리만 아프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각 도도부연 지방행정관청은 디지털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자라고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행정관청이 정말 필요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채용 공모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려면 채용 공고라도 정확하게 내어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제대로 뽑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라고 했는데 모집 내용부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총무성이 긴급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방 행정관청에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모집 공고를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일괄해서 공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집 내용을 상세히 적은 구인표에 통일 양식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즉, 채용 공고문을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채용 공고문에는 직책과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서 전국 지자체에 채용 정보를 각각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채용을 위한 인성 면접은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보고 대화는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대면 면접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을 철저히 배제하는지 감시하다가 어영부영 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중국군에게 해킹을 당하는 것보다 혹시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디지털청에 들어가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정신이 확실한가요?